안녕하세요, 친구들. 환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 흥미로운 콘텐츠, 유용한 정보, 그리고 좋은 분위기를 준비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전에 진우가 이중 던전에서 건축가를 물리쳤을 때 건축가는 마지막 예언을 전했습니다. 하늘을 지탱하는 불기둥이 세워질 때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진우는 차가운 미소와 함께 눈에 강한 빛을 띠며 단순히 대답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한편 던전 밖의 협회 회원들은 사냥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헌터 길드의 멤버들이 들어간 지 1시간이 지났음을 알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곧 그들은 사냥꾼들이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고 헌터 길드의 엘리트들조차 그렇게 되었음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C랭크 게이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우진철은 용기 길드의 멤버들에게 다가가 사망자들의 시신을 옮기는 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놀란 그들은 빠르게 동의했습니다. 그들 뒤에서 진우도 게이트를 나서며 시스템 설계자가 이제 사라졌고 여전히 자신의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밖으로 나온 후 우진철은 진우에게 약 수십 명의 최상위 엘리트 사냥꾼들이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던전 브레이크였다면 피해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진우에게 어떻게 이 특정 게이트 안에 이중 던전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진우는 던전이 자신을 소환했다고 대답하며 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헌터 우는 그 메시지를 볼 수 있는지 묻지만 진우는 그것이 자신에게만 보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우는 진우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가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차혜인이 도착하여 진우의 상태를 확인하며 어떻게 지내는지 묻습니다. 진우는 괜찮다고 대답하지만 갑자기 쓰러집니다. 모두가 당황하며 그에게 달려갑니다. 이야기는 일본으로 전환되어 마나 크리스탈이 실린 트럭들이 S랭크 게이트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헌터 유리올로프는 20만 톤의 마나 크리스탈이면 마법진을 가동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게이트 주위에 장벽을 만들어 이제 스스로 마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유리는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지 묻자 그는 장벽은 완벽하지만 근처에 어떤 존재가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존재에게 모습을 드러내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한 남자가 어떤 사람이 던전 브레이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머물 만큼 대담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유리는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 라고 대답합니다. 근처 건물 위에서 한 신비로운 남자가 그들을 관찰하며 유리가 감각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성일환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예정된 비극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군대가 그 지역을 포위하자 칸나는 스기모토에게 왜 현대 무기가 괴물에게 효과가 없는데도 군대를 배치하는지 묻습니다. 스기모토는 유리가 실패할 경우 첫 번째 사냥꾼들이 준비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칸나는 군인들이 단지 희생적인 미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기모토는 그들이 전선에 있는 한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스기모토의 시선은 게이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단지 이런 재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목격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유리 올로프는 상황이 잘 풀리면 S급 게이트를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는 S급 게이트를 혼자 클리어한 남자로 불리고 싶다고 덧붙이지만 불행히도 그 칭호에 더 적합한 다른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병을 열고 마실 준비를 하는데 뒤에 있는 남자가 그것이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유리는 그에게 지금까지 본 최고의 쇼를 보여주겠다고 응답합니다. 그는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한 잔을 마십니다. 그는 대기 중인 S급 헌터가 몇 명인지 묻습니다. 6명이라는 대답을 듣고 왜 미국이 지원을 위해 S급 헌터를 보내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그 남자는 메릴랜드 동쪽에 새로운 S급 게이트가 나타났고 영국과 인도에서도 다른 게이트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게이트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진우가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일어나 앉아 진호가 자신을 방문하러 온 것을 봅니다. 진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진호는 울기 시작하며 그가 3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진우는 즉시 일본의 S급 게이트에 대해 묻습니다. 장면은 던전 브레이크가 발생한 날로 전환됩니다. 게이트에서 거인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보통 A급 던전의 최종 보스가 될 몬스터들이었으며
그 수가 많았습니다. 유리는 자신 있게 마나 크리스탈로 강화된 장벽을 사용하여 그들을 가둡니다. 몬스터들은 탈출하려고 시도하지만 장벽은 버텨냅니다. 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단순한 A급 게이트에서 나온 몬스터들이 이를 뚫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자신감은 공포로 바뀌었고 거대한 몬스터가 장벽에 접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생명체는 무기를 한번 휘두르자 장벽을 쉽게 베어버렸습니다. 이야기는 현재로 전환되며 유진호가 최근 그가 의식이 없던 동안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성진우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회장님이 사무실에서 잠에서 깨어나자 비서에게 얼마나 오래 잤는지 묻습니다. 그 남자는 24시간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그가 24시간 후에도 깨어나지 않으면 병원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시한 대로 비서는 그에게 영원한 잠에서 깨어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를 건넵니다. 그는 환자가 헌터 성진우의 어머니라고 알립니다. 그 말을 듣고 유명하는 성진우가 영원한 잠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비서는 그에게 누군가가 그를 만나러 왔다고 말합니다. 여자가 방에 들어오면서 그의 상태를 보고 얼마나 오래 이렇게 있었는지 묻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던전 브레이크의 여파와 헌터 유리 올로프가 거인 중 하나에게 통째로 삼켜진 모습을 봅니다. 군대는 생물들을 막으려 했지만 S랭크 게이트에서 나온 괴물들에게는 무기가 효과가 없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파괴를 목격한 일본 헌터 협회 회장 마츠모토 시거는 남아있는 S랭크 헌터들에게 거인들의 징역을 막으라고 명령하고 모두 괴물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의 눈을 목표로 하여 시력을 잃게 하려 하지만 괴물들은 놀랍게도 빠르게 움직이며 공격을 쉽게 피했습니다. 헌터 칸의 타케다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거대한 생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성진우가 자신의 방에서 전투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대로라면 제주도 습격대처럼 아시아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던전 붕괴를 직접 처리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날 것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가지 말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는 그의 여동생 성진아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뜻인지 묻고 그녀는 그가 떠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우는 그녀에게 어디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최근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 잠시 쉬려고 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가 공원 밖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베루를 소환하고 여동생의 상태에 대해 묻습니다. 베루는 그녀의 행동에 이상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진우는 그녀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합니다. 그녀는 그가 첫 번째로 레이드에 나갔던 4년 전을 제외하고는 그가 레이드에 나가는 것을 막으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가 걷고 있을 때 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춥니다. 영상은 빠르게 전환되어 그가 유진건설조합 사무실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명한 대표이사가 그를 맞이하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진우 앞에 백지수표를 놓으며 말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없다고 믿을 만큼 오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S급 헌터와 대화할 때는요. 이것을 제 성의의 표시로 받아주세요. 이것을 보고 진우는 그가 들을 내용이 기밀일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길드 초대와 같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묻습니다. 저에게서 무엇을 사고 싶으신가요? 유명하는 자신이 진우의 어머니를 괴롭혔던 것과 같은 병, 영원한 잔병에 걸렸다고 밝힙니다. 진우는 그의 아들 유진호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명하는 자신의 의사를 제외하고는 세 사람만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곳에서 치료법을 찾은 후 그 병에서 회복한 유일한 사람인 진우의 어머니를 발견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으며 진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의 친절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진우는 자신의 여동생을 생각합니다. 그녀도 트라우마에서 회복하기 위해 포션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일본으로 빠르게 넘어가 기자들이 파괴된 도시 위를 날며 던전 붕괴로 인한 파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걱정을 표현하며 거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지 묻습니다. 다른 한 명이 그들이 거리를 유지하는 한 안전하다고 대답합니다. 이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거인들의 리더에게 집중시키며 가장 큰 거인이 유일하게 문을 지키고 있고 나머지 거인들은 지역에 흩어져 있다고 주목합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단순히 문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30명의 거인 중 단 2명만이 패배했으며 그들이 곧 멈추지 않으면 전 세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진우의 사무실에서 유진호는 성진우가 일본에 가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제주도 습격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하며 그를 막으려 합니다. 괴물들은 훨씬 더 위험하고 크기가 비정상적입니다. 진우는 그에게 만약 성공한다면 아진 길드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를 믿었던 진호마저도 이제는 걱정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진호는 결국 한 가지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그들은 함께 일본에 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알아차린 것을 언급합니다. 붉은 게이트 사건, 제주도 습격, 그리고 최근의 이중 던전. 이 모든 것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어떤 것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호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진우의 곁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는 인정합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자부심입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건 백만장자의 아들한테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진호는 그에게 자신을 믿고 진우에게 안전하다면 자신에게도 안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우는 마음을 바꾼 척하며 일어섭니다. 농담이었어. 그가 말합니다. 지금 왜 일본에 가겠어? 그는 진호에게 집에 가라고 말합니다. 걸어가면서 진우는 더블 던전의 건축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같은 수준일지도 모르는 사람. 그 깨달음은 아직도 자신보다 강한 존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세상은 넓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어머니의 환영을 받습니다. 식사 중에 그는 진에 대해 묻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배고프지 않다고 말했다고 대답합니다. 진우는 유명한 진호의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한 잠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던 것을. 진우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병에 걸렸는지 잘 모릅니다. 남은 생명의 성수는 한정되어 있으니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진우는 어머니에게 잠시 외출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보다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의 성장이 계속되는 한게 강해지기 위해 전장에 있어야 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진아의 방을 방문합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가 말합니다. 그녀 옆에 앉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는 최근에 거의 죽을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를 바라보며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음을 봅니다. 나는 항상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 그가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 정말로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살아서 돌아왔어.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감사해.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번에도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는 이번에 자신을 막아줘서 고맙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눈에 눈물을 머금고 진아는 대답합니다. 어차피 떠났을 거잖아.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돌아올 거야. 우리는 일본에서 발생한 던전 붕괴에 관한 고건희 회장의 기자회견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진우는 직접 그곳으로 가서 S급 게이트를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항에서 진우가 막 떠나려는 순간 그는 무언가를 알아차립니다. 그를 막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그를 따라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달은 진우는 마지못해 받아들입니다. 함께 그들은 비행기에 탑승하여 일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에 맞설 준비를 합니다. 이야기는 일본으로 전환되어 군대가 진행 중인 재난에서 생존자들을 구출하려고 노력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한 군인이 민간인들에게 3명이나 4명 정도만 더 탈 수 있다고 말하며 살아남지 못할 사람들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거인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남아있으면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은신처를 찾으라고 말하지만 위를 올려다보니 거인들이 이미 그들의 위치를 찾아낸 것을 봅니다. 군인들은 괴물들에게 발포하지만 그들의 무기는 효과가 없습니다. 생존자들에게 다가오는 거인 중 하나가 있을 때 거대한 삼지창이 그 가슴을 꿰뚫어 몇 블록 떨어진 곳으로 날려버립니다. 생명 없는 거인이 잔해 속에 누워있을 때 군인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그들은 또 다른 괴물 같은 형상을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서 이 지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니 즉시 대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진우입니다. 그 순간 건물에서 바위가 떨어져 시민들을 향해 날아갔지만 진호가 제때 도착하여 그의 큰 방패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 후 진호는 진우에게 자신이 남아서 생존자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진우는 그 지역의 모든 괴물들을 처치할 준비를 합니다. 지마와 함께 그는 생물들에게 돌진합니다. 거인들은 지마의 힘에 상대가 되지 못하고 지마는 여러 적들을 쉽게 처치합니다. 이를 본 진우도 싸움에 뛰어들어 단 한 번의 단검 휘두름으로 거인 하나를 두 동강 냅니다. 장면은 미국의 스캐빈저 길드로 전환되며 몇몇 헌터들이 일본에서의 진우의 행동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셀너 여사가 진우의 힘을 강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비웃으며 그가 제각성했더라도 모든 헌터에게는 한계가 있으며 진우도 결국 그 수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우가 이번 레이드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지 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비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끼어듭니다. 스캐빈저 길드의 길드 마스터 토마스 안드레입니다. 그는 진우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길드 건물 전체를 걸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영토에 방금 나타난 S급 게이트에 대해 더 걱정하라고 경고합니다. 던전 브레이크는 내일이며 그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 살아남을지 궁금해합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일본이 재미있었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나름대로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뉴스 매체들은 진우의 소환수들이 거인들과 싸우는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거인이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개미왕 베루의 부하들이 그것을 산채로 먹어치웁니다. 또 다른 거인이 작은 소녀를 쫓고 소녀는 두려움에 달립니다. 괴물이 그녀를 잡으려는 순간 그림자 같은 인물이 나타나 그 손을 잘라냅니다. 그는 아이그리스로 아이를 구합니다. 거인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안 철이 그것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머리에 강력한 일격을 가하며 철은 거인을 물리치고 땅에 내리꽂습니다. 그는 시체 위에 자랑스럽게 서 있습니다. 이것을 보며 아이그리스는 한숨을 쉽니다. 한편 진우는 멀리서 모든 것을 관찰하며 철이 활약하는 것을 보고 철이 업그레이드된 후로 신이 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잘하고 있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그때 한 일본 병사가 다가와 진우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진우는 단순히 엄지를 지켰으며 당신은 훌륭하고 용감한 병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우에게 대피를 마무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두 떠난 후 진우는 쓰러진 거인의 시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그림자 추출을 사용하여 자신의 군대에 추가할 준비를 합니다. 한편 일본의 헌터 협회 본부에서는 관계자들이 마츠모토 시게오 회장에게 도시가 점차 거인들로부터 되찾아지고 있다고 알립니다. 이 말을 듣고 마츠모토는 고토류지가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공항에서 본 눈을 회상합니다. 그는 수많은 헌터들을 봐왔지만 성진우는 다른 차원에 있으며 비할 데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진우와 유진호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의 첫 만남을 기억합니다. 마츠모토는 그들을 맞이하며 거인들이 오사카로 진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도시 방어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진우처럼 강력한 사람이라도 혼자서 모든 거인을 쓰러뜨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우가 방어를 맡는 동안 마츠모토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지원을 협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충격 속에서 진우는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모든 거인들을 혼자서 물리치겠다고 대담하게 선언했습니다. 장면은 새로 추출한 그림자 병사들의 이름을 고민하는 진우로 전환됩니다. 그는 간단하게 1번부터 5번까지 번호를 매기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마무리할 때 베루가 나타나 또 다른 적이 제거되었다고 그에게 알립니다. 진우는 그 병사를 6번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는 진우에게 지금은 쉬라고 말합니다. 진우는 지금까지는 비교적 쉬웠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의 그림자 병사들은 계속해서 나라를 휩쓸며 거인들을 전멸시킵니다. 이 강력한 소환수들은 패배한 후에도 스스로 치유하여 거의 막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S급 게이트의 던전 브레이크로 인해 다른 포털이 나타나 하위 등급의 몬스터들이 출현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시에 대피와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7일 후 진우와 진호는
도시 곳곳에서 남은 생존자와 거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게이트에 주둔한 거대한 거인의 지도자 앞에 도착합니다. 크기와 파괴를 보고 진호는 한숨을 쉬며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중얼거립니다. 그때 그들은 익숙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전에 고토 류지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통역사 호시노 한카와 씨입니다. 진우는 다른 헌터들의 행방에 대해 그녀에게 묻지만 그녀는 도쿄에 남은 사람은 자신뿐이며 나머지는 죽었거나 흩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거인들이 전국에 퍼져 있지만 진우 덕분에 대부분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덧붙입니다. 이제 남은 거인들은 헌터들과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진우는 이제 하나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문을 지키고 있는 거인입니다. 파괴된 도시를 둘러보며 그는 마왕성을 떠올립니다. 그는 이 파괴가 하나의 모델이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시스템 설계자가 마왕성을 가능한 미래를 반영하도록 설계했을까요? 하지만 설계자는 이미 죽었고 그 이후로 진우는 어떤 메시지나 비전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의 진짜 몸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진우는 그 미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심합니다. 그것이 그가 훈련한 이유입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힘을 휘두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네카와를 향해 돌아서며 그는 출발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른 헌터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알리지만 진우는 그들이 이미 도착했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 후 키노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성가신지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미노루는 적어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답답한 하네카와는 진우와 그의 그림자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일본 헌터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거인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마치 그들은 남은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화가 납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진우의 그림자 군대가 그에게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 지역은 그림자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침내 베로우가 나타나 진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진우는 끝났나?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는 진우에게 하네카와를 안전한 곳으로 호송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진우는 쓰러진 거인들의 시체에 그림자 추출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들판을 괴물들의 거대한 그림자 버전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의 군대가 수와 힘에서 성장함에 따라 그는 최종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병사들, S급 게이트를 지키고 있는 마지막 거인을 향해 돌격하라. 그가 신호를 주자 소환된 모든 그림자들이 생물을 향해 돌진하고 진우는 멀리서 전투를 관찰하기로 합니다. 거인은 다가오는 위협을 감지하고 싸울 준비를 하며 강력한 만화 파동을 방출합니다. 진우는 거인이 수많은 그림자 병사들을 손쉽게 베어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전투를 관찰하며 그는 그 생물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휘두름으로 100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그 압도적인 마력에 대해 언급하며 그 강렬하고 불쾌한 압박감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그러한 감정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망쳐서 잊어버리거나 그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인은 자리를 지킵니다. 그림자들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만화 기반 공격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어느 순간 거인은 맨손으로 불덩이를 가볍게 잡아내고 공격하는 거인들을 계속해서 찢어버립니다. 곤충형 그림자들이 발을 덮치려 할 때 거인은 쉽게 그들을 짓밟습니다. 그 광경에 분노한 베로우가 싸움에 참여하려고 준비하지만 진우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그를 막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충분한 만화가 있으며 거인의 약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쓰러진 그림자 병사들을 재생시키지만 그들의 강력한 공격조차도 눈에 띄는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진우는 그 생물의 마력이 갑옷처럼 몸을 감싸고 있어 한원 물리적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덩이가 얼굴에 거의 닿았을 때 그 생물이 움찔하며 막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단서를 줍니다. 그는 키제를 소환하고 가장 강력한 병사들인 베로우와 이그리스를 전투에 투입하라고 명령합니다. 베로우는 놀라운 속도로 생물의 얼굴을 향해 돌진하며 눈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거인은 피합니다. 한편 이그리스는 키제를 타고 공중에서 번개 마법으로 공격합니다. 그는 생물의 얼굴을 향해 광선을 발사하지만 그것은 간신히 공격을 피합니다. 진우는 거인의 약점이 얼굴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의 만화는 하체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물은 키제를 공격하여 와이번을 전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거인이 유새를 잡는 듯 할 때 이그리스가 얼굴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거인은 공격을 막지만 그 순간의 방심이 충분합니다. 진우는 그 기회를 잡아 강력한 일격을 가해 거인을 부상 입히고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게 만듭니다. 베로우는 또 다른 공격을 이어가며 진우가 다음 움직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물을 충분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단검들을 소환하고 지배자의 권능을 사용하여 생물의 얼굴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진우와 하네카와는 경외심에 차서 지켜봅니다. 하네카와는 이것이 더 이상 사냥꾼과 괴물 간의 전투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괴물 대 괴물의 충돌처럼 보입니다. 전투로 돌아와서 진우는 폭력적인 배기를 사용하여 생물의 눈 하나를 파괴합니다. 그것이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 그는 베로우에게 신호를 보내고 베로우는 눈구멍을 통해 생물의 두개골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우는 외부에서 계속 공격하고 베로우는 내부에서 그것을 파괴합니다. 거인은 피를 토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땅에 쓰러집니다. 알림이